최근에 23년 출생아 기대 수명이 발표된 게 있는데 83.5세입니다.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사고나 재해, 큰 질병 이런 게 걸리지 않는 이상 이 나이 정도까지는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투스쿨 구독자분들도 웬만하면 80대 정도까지는 사실 거예요. 참고로 사망 원인은 암이 19%, 그리고 폐렴 10%, 기타 심장질환 10%, 이거 다 더하면 한 40% 정도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1인당 생애주기 적자 추인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0세부터 85세 이상이죠.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처음으로 흑자 구간 들어가는 게 언제예요? 처음으로 흑자 구간 들어가는 게 28세, 그리고 흑자의 정점을 찍는 게 43세, 그리고 다시 적자에 진입하는 게 61세예요. 자, 기억해야 될 숫자가 나오죠? 28, 43, 61.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인간에게는 생애 주기라는 게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흑자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자라는 게 곧 잉여죠. 잉여라는 게 이게 곧 시드, 종잣돈인데, 종잣돈이 생겨야 우리가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게 28세 이전에는 안 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사이클을 얘기할 때 보통 10년 정도면 그 어떤 뭐 가파름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요 10년 내에 한 3번 정도의 상승장, 3번 정도의 하락장이 온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 주식도 그렇지만 특히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약 2배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수도권 시장의 상승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은 되게 높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는 거지만, 길게 봤을 때 10년 정도면 2배 정도 올라 있다. 연간 한 5% 연평균 상승률을 봤을 때,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지금까지 쭉 내용을 한번 풀어봤던 건데, 그러면 28세부터 38세, 그 다음에 38세부터 48세, 그 다음에 48세부터 58세. 왜냐면 이때부터는 다시 적자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이 10년간 끊어서 요 3번의 어떤 큰 주기가 있는데, 이 3번의 상승장과 3번의 하락장 중에 정말 가장 큰 상승장은 10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 사이클 잡냐 못 잡냐예요. 내가 그 사이클에 올라탔냐 안 탔냐.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그때거든요. 그래서 다음 상승장은 당장 1, 2년 내에 그런 상승장은 올 수 없어요. 10년 정도를 보는 건데, 여하튼 이 28세, 38세 때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타냐 못 타냐예요. 그럼 그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3번 있다. 이 부동산 시장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럼 그때 내가 그 시장 참여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산의 증식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사이클이 이 사이클인데, 이 나이대일 때 한 번의 대세 상승장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게 최근 문재인 정부 때 5억 하던 아파트 맞벌이 부부가 대출 일으켜서 샀더니 그게 13억 15억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전세 살았던 사람은 엄청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근데 상식적으로 요때 시드가 작아요. 몇 억을 막 굴리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많아봤자 몇천? 한 1억 내외? 요 정도 느낌인데, 대다수는 그 정도도 못 모으고, 그거를 올라탄 사람과 아닌 사람의 한 번에 이게 벌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인데, 38세에서 48세, 이때도 또 이제 한 번에 큰 상승장을 맞이하는데, 이때 올라탄 사람이 엄청난 자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번 상승장을 탔어. 내가 그걸 온전히 먹었어. 그럼 자산이 불어나 있겠죠. 그 돈은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몇 억에서 10억 이상의 시드예요. 그럼 그걸로 이때 한 번 더 타면, 그 둘은, 여기서 그 둘이라는 건 한 번 타고 이때 이제 큰 자산 상승 한 번 더 먹는 사람과, 이때 그냥 방만하게 보내다가 이때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죠. 그래서 이때 폭락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 폭락기가 되는 나이대가 이 나이대입니다. 왜냐면 이때는 따라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이때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통계가 말해주듯이 이때가 적자 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큰 투자를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왜냐면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자녀들은 이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때는 더 큰 잉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관건은 이때예요. 이때 내가 큰 자산 상승을 읽었냐 못 읽었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이전에 한번 달려있다. 이 이전에 어느 정도의 상승장은 타줘야 된다. 아예 그 장에서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21살 때 처음 부동산 투자할 때 알바 모은 돈 2천만 원으로 처음에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산 건데, 그런 생각했던 거거든요. 아, 내가 20대 후반 사회에 나갈 때, 지금부터 거의 10년 뒤인데 그 세월을 그냥
둘 수 없다. 엄청난 세월인데 부동산으로 치면 2년 해가지고 지금 4사이클 5사이클 계약 만기가 도는 타임이고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보낼 게 아닌데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배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두렵지만 용기가 안 났지만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싶었지만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상승장 28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8세에서 38세일 때 한 번의 대세 상승을 만나실 거예요. 그거를 이미 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 꽤나 자산이 증식이 돼 있을 거고 안 타신 분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있다. 근데 이 구간마저 놓치면 이 구간 때는 이제 적자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배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그냥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노년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대가 되게 금융적으로 사기도 많이 당하는 나이대십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보통 어떤 유사수신 그런 코인이나 어떤 이런 사기들 보면은 약간 중장년 층 사기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소득이 끊기고 적자로 돌아서는 구간이니까. 근데 이때 쉽지 않아요. 투자로 인생을 바꾸기에 그냥 인플레 방어하면서 정도 가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생애 주기에 따른 통찰이라면 통찰이거든요. 우리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될 거 이거죠. 하루빨리 유의미한 시드를 만들자. 내가 막 공부하고 아직은 준비 안 됐어요. 그럼 조금 공부를 서두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의 사이클은 내 공부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경공매로 물건 심어두기 굉장히 좋은 장이고요. 지금 26년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물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때 얼만큼 오를진 모르겠지만 한 번에 또 사이클이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의미한 시드를 만드셔서 경매와 공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묻어두시라. 본인 자금에 맞는 지역으로. 그래서 이 나이 때 가장 소득이 정점을 찍는 시점이 있는 이 구간대에 한번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체 내 인생에서 한번 쫙 올라가는 구간일 거다. 이 내용 한번 말씀드렸고요. 각자의 나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세 상승장은 모두 다 잡는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부자 되시고요. 파이팅!